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도 최소한의 존엄한 이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학대 피해 사망 아동에게도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가톨릭교회 평신도 사도직 봉사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변함없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빈첸시오회 모든 것, CPBC 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본당 공동체에서 시작한 자원순환으로 지역사회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안성 자원순환가게 대천동 성당점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치통 영아 사망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학대 가해자인 친부모는 구속되고 유가족들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처럼 학대로 인해 사망한 무연고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추모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의회 황유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가 5만 2천 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17년 3만 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만 건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황 의원은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4%, 나아가 재학대도 무려 96%가 부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해마다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부모가 구속된 경우에도 여전히 친권자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아동학대는 특례법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수사 기소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를 한 부모가 구속이 됐을 경우에 일가 친척이 없거나 있어도 시신을 인도하기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은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김치통 사건 피해 영아는 관계기관의 지원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넓히고 내용도 확대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는 데 고인의 존엄성을 더욱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만큼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를 위한 장례도 서울시가 치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고 개시 및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을 통해 사별자와 지인 등 시민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황 의원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를 위한 추모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변함없이 활동을 이어오고 회원 수도 달라지지 않은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있습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인데요. 2009년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큰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자 국제적인 연대기구이기도 한 빈첸시오회에 대해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신자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를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단순 봉사단체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오해입니다. 빈첸시오회는 일상을 예수님처럼 살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빈첸시오회는 1833년 복자 프레데릭 오자남이 지금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리자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겠다고 시작한 운동이거든요. 대사회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등록된 NGO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1955년 청주교구 교연동 본당 주임 신부인 옥보을 신부가 국제 가톨릭 구제회에서 들여온 구호 물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첫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도입 70년 가까이 된 빈첸시오회는 현재 본당 단위 협의회는 600개 정도이고 전국의 회원은 6,000명가량입니다. 후원회원과 협조회원까지 합치면 4만 명 규모입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 설립돼 있고 회원 수는 100만 명에 이릅니다. 가톨릭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 중 규모가 제일 큰 단체입니다. 빈첸시오 활동의 중심은 본당 내 협의회이긴 하지만 긴급 구호가 필요한 곳을 찾고 어려운 회원국을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05년 몽골 한국인 성당의 빈첸시오회를 설립하고 최근 2개의 협의회로 성장시키는데 수원교구 빈첸시오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시리아를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활동 자체가 멈췄던 지난 3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빈첸시오회는 비대면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전화로 매일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분들한테 마스크 쓰고 가서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방문 앞에 현관 앞에 이렇게 음식물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두고 온다든지 전달을 해서 그 덕분에 팬데믹 기간 다른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은 회원수가 줄었지만 빈첸시오회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바보의 나눔 기금을 지원받아 고독사 예방운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는 목표로 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빈첸시오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젊은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찾아가고 그들한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활동의 모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CPBC 김현정입니다. 생태 위기 시대, 자원순환은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생존의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있는 본당 공동체 현장을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트병들 주위로 둘러선 유치원생 아이들이 수녀의 설명을 차분히 듣습니다. 색깔이 있지 않은 투명한 페트병만 재활용이 가능한 거야. 뚜껑을 열고 그다음에 밟고 다시 뚜껑 닫아주세요. 설명이 끝나자마자 페트병을 밟는 아이들은 놀이터에 온 듯 신이 났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페트병을 한 대 모으고 전용 봉투에 차례대로 넣습니다. 지난 2일 안성 자원순환가게 대천동 성당점 풍경입니다. 분리수거한 페트병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설명하자 아이들은 그저 신기해합니다. 이게 10개가 모이면 친구들이 입고 있는 티 한 3장은 만들 수 있어요. 대박. 멋있죠?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분리수거 현장은 그 자체로 아이들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의 장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다. 참 훌륭해요. 자원순환 가게는 시민들이 투명 페트병과 폐건전지, 종이팩을 가지고 오면 양에 따라 보상금이나 장려품을 지급하는 시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안성 자원순환 가게 대천동 성당점이 문을 연 건 지난해 8월. 안성시 3호점으로 개장한 대천동 성당점은 본당 공동체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페트병이 원룸에서 나와요. 그 단독주택이나 원룸촌, 빌라 이런데. 그러니까 이달에는 아마 제 생각을 한 600-700kg 나오지 않을까. 본당 신자들은 물론 인근에 있는 회사로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건전지를 한 보따리 차로 한 차를 모아갖고 오는 거 보고서
야, 개인 회사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버리지 않고 정성껏 모아서 회사에서 한 차 가져오는 거 보고서도 너무 감동받았어요. 재활용품을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건 또 다른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여기에서 나온 수입을 이렇게 이체를 시켰거든요. 내가 있는 돈 가지고 이체시키는 것보다 이거를 해서 이체시켰을 때는 그 뿌듯함이 몇 배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청동 성당이 자원순환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생태환경 사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해온 주임 신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참여해서 좀 더 미래를 희망하게 하는 풍요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데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의 여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한 희망의 길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는 역사 깊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함께 성상과 성화 등 많은 유물이 존재합니다. 200개가 넘는 서울대교구 본당들에는 얼마나 많은 성미술품이 있을까요?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실이 지난 팬데믹 기간 교회 미술품 목록화위원회를 구성해 교회 미술품을 전수조사했는데 이 내용을 최근 CPBC에 공개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제대 뒤편에 있는 14사도화입니다. 14사도 그림은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이자 한국 가톨릭 성미술의 초석을 놓은 장발 화백의 1926년도 작품입니다. 명동대성당은 회화 이외에도 십자고상을 비롯한 조각품과 부조, 스테인드 글라스 등의 성미술품을 지닌 보고입니다. 서울 해화동 성당 역시 교회 미술품으로 가득합니다. 성당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성전 외벽 부조를 비롯해 이남규 화백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김세준 교수가 만든 십자고상 등이 신자들을 반깁니다. 서울대교구가 교회미술품 목록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1년여간 조사한 결과 서울대교구에는 교회미술품 4,620여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2개 서울대교구 본당 가운데 외국인 본당 등을 제외한 223개 본당이 보유한 교회미술품의 규모입니다. 서울대교구 그룹웨어 등록 기준으로 본당 한 곳당 교회미술품 수는 평균 20점가량, 교회미술 작가의 작품이 등록된 본당은 150곳입니다. 이 중에는 조각작품이 2,266점으로 가장 많고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 회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판화와 서예, 사진작품과 더불어 미확인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신지철 신부는 목록화 작업을 발판 삼아 국가문화재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록화가 아니라 실사를 통해서 현재 성미술의 상태나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사실 이제는 문화재로 등록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논문 한국천주교 문화유산의 가치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로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신부는 실사를 통해 교회미술품 참여 작가 자료 수집을 비롯해 본당 신축과 증개충에 참여한 작가 증언 자료 수집 등에도 팔을 걷어붙일 예정입니다. 이런 조금씩의 발전을 통해서 교회미술품이 잘 보호되고 보존되고 관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각 신부님들, 모든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의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CPBC 이힘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